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비 한승훈입니다. 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피겨 시리즈, 오늘도 엄청난 차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밑에 급의 풀업을 딱 선택을 하면 윗급을 좀 살 수가 있겠다. 하지만 윗급은 깡통이라 이거 어떤 걸 사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랜저 풀옵션과 G80 깡통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를 비교하면은 아마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랜저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옵션을 이게 보태보태병으로 좀 넣게 되면은 G80을 넘볼 수 있는 금액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옆에 있는 이 그랜저가 가장 인기 있는 1.6 하이브리드 풀옵션 캘리그라피 모델로 원래 시작 가격이 한 5,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445만 원 정도가 옵션이 들어가요. 그게 얼마예요? 5,749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5,700만 원 절대 싼 금액이 아니죠. 그러면 이 G80은 얼마나 할까? 이 옆에 있는 G80은 2.5에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깡통을 계산을 해본다면 5,890만 원이에요. 5,749만 원? 5,890만 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141만 원 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비교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G80을 완전히 깡통으로 출고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파퓰러 패키지 정도 옵션을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6천만 원 초반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금액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이 두 차종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G80은 2.5에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간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사륜구동까지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옵션과 주행 질감을 이야기할 거니까 사륜구동 요거는 좀 빼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차종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급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진짜 이거 그랜저를 사야 되나 아니면은 G80을 그냥 좀 올라가야 되나, 요거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둘 다 근데 좀 같은 엔진 라인업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이 그랜저도 2.5를 한번 가지고 올까 고민했는데, 그랜저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아무래도 1.6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1.6 하이브리드로 가지고 왔죠. 2.5 같은 경우에는 304마력에 43토크 정도 보여주고,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30마력에 35토크 정도가 나옵니다. 출력이 그래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력이 조금 높으면 좀 더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하잖아요. 게다가 연비가 또 중요하겠죠. 1.6 하이브리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7 연비가 나와요. 엄청 잘 나왔죠. 물론 얘가 지금 텔레그라피이기 때문에 16.7이고 텔리가 아닌 모델들은 18까지도 나옵니다. 연비가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G80도 2.5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0km 이상이 훌쩍 나옵니다. 2.5도 연비가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엔진룸을 연 이유가 있어요. 두 차종 다 현대 플래그십 모델, 그리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세단이잖아요. 두 차종 다 마감은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는 게, G80 같은 경우에는 이 보닛이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랜저 1.6 철입니다. 이런 게 확실히 좀 급을 나눈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보닛이 굉장히 무겁고 보닛이 굉장히 가볍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가의 좀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G80은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제네시스가 보여주는 이 두 줄 램프, 두 줄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크리스탈 그릴도 변경이 됐죠.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면서 한층 더 깔끔한 이미지와 좀 더 심플한 통일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G8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디자인을 또 좋아하고, 요즘에 독일차보다 오히려 제네시스 G80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강남에 가면 독일차보다 G80 타는 사람이 이거 차 좀 젠틀하다, 좀 더 좋은 차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 나와요. 자, 그랜저 어때요? 못생겼다, 결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네임드가 괜히 네임드가 사실 아니에요. 일자로 이어져 있는 이 심리스 호라이즘, 요 램프와 커다란 그릴 디자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 봐도 그랜저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니 뭐니 얘기가 많이 나와도 거의 10만 대씩 판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유가 있죠. 완성도나 이런 부분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대안이 없잖아요. 뭐 살 건데요? 요거 살 거면은 아니다 하면은 G80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G80도 금액이 어쨌든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제 옵션까지 포함하면 더 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랜저를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여러분들, 이 그랜저는 안방의 호랑이, 그러니까 약간 방구석 여포 같은 이런 느낌이고,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되지만 뭐 북미, 뭐 그리고 해외 수출도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왜 글로벌 모델이라 좀 신경 쓰는 부분들도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랜저 전륜구동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세단이고요. 옆에 있는 이 G80 어때요? 후륜구동 기반의 프리미엄 세단이잖아요. 약간 비율도 그랜저와 G80이 살짝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가져온 이 G80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옵션이 또 추가가 됐어요. 보통 프리미엄 세단도 요즘에 4륜구동 옵션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왜 그러냐? 주행 질감이 한층 더 부드러워집니다. 운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륜구동의 그 뒤에 미끄러지는 듯한, 그 다음에 이렇게 직결감 이런 것 때문에 후륜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이런 차 사시는 분들이 부드러운 주행감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세단을 사잖아요. 굳이 후륜이 아니라 4륜을 넣는 경우도 많고요. 그랜저가 4륜구동 옵션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1.6 카보, 2.5 가솔린은 선택이 안 됩니다. 오직 3.5 가솔린만 4륜 구동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급 차이를 나눠다 보시면 되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18인치 휠이 지금 끼워져 있는데요. 주행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어서 승차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평평비도 이건 지금 245, 50, 18인치예요. 타이어도 두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행 질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행하면서도 말씀드릴 거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 들어가 있죠. 멋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18인치 휠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도 주행 질감, 연비 부분 이런 거에서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이업을 해서 19인치 정도까지는 오케이지만 20인치 선택을 하면 손해보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랜저가 신형이 나오면서 프론트 오버행이 좀 짧아지면서 후륜구동 디자인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G80과 딱 비교해보면 어때요? 확실히 프론트 오버행이 G80보다 조금 더 길고 앞에가 좀 나와 있는 게 보여지죠. G80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던 게 바로 이런 좀 후륜구동 기반의 그 유선형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져서 많은 분들이 좋아한 거죠. 자, 그리고 재미난 게 있어요. 휠 베이스. 지금 보면은 휠 베이스 기준으로 쭉 오면은 G80이 조금 더 길죠. 그 이유는 얘가 이제 후륜 구동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 베이스는 사실 G80은 좀 더 길고요. 전장은 그랜저가 3cm 정도 더 깁니다. 뒷좌석 공간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긴 할 텐데, 공간에 있어서는 제네시스 못지않게 그랜저도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두 줄 램프나 이런 것들, 이게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랜저는 사이드 미러에 방향지등이 올라와 있고, G80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쪽, 이 휀다 쪽에 방향지등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방식도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랜저에게 뭔가 좀 더 새로운 좀 신형의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팝업식 형태의 오토플러시가 적용되어 있고, G80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이 핸들 디자인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리고 차이점이 또 없지는 않아요.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그랜저가 프레임리스 도어 나왔던 차가 뭐 있어요? XG 있잖아요. 젊어진 느낌의 그랜저 XG. 근데 그때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창문이 살짝 내려가서 열고 닫혀야 되거든요. 근데 XG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고 문을 열고 닫는, 그러니까 고무 몰딩 안에 이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새는 조금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나온 그랜저 GN7은 이게 물이 새는 이슈는 사실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중 접합 유리와 자외선 차단 유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G80 역시도 자외선 차단 유리, 이중 접합 유리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어요. 제네시스와 달리 그랜저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1열에 있는 조수석과 운전석이 발수 코팅이 들어간 유리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조금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그 몰딩들 있죠. 그거는 이 G80이 이중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진공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몰딩들이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랜저 역시도 보면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랜저보다는 G80이 좀 더 두툼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약간 급 차이를 조금 나누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요, 제네시스 G80 같은 이런 프리미엄 세단들은 이런 문을 열고 닫았을 때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차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랜저 역시도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이 느껴지는 이런 묵직함들이
생각보다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기는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뭐 휠, 실내 내장재, 아니면은 뭐 이런 옵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옵션을 그래도 좀 집어넣은 그랜저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제네시스가 우리가 깡통 리뷰했었죠. 기본 옵션 구성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굳이 옵션을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파퓰러 패키지만 집어넣어도 사실 더 이상 넣을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랜저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진짜 그냥 제네시스 한번 2.5 사볼까 하고 고민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욕먹었던 게 또 뭐예요? 방향지 시등이 왜 밑으로 내려가 있냐,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G80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등이 위쪽으로 들어가 있죠. 확실히 G80이 좀 깔끔하다라는 느낌들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X자 그 컨셉트카에 들어가 있었던 디퓨저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랜저 역시도 보면은 어때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후륜 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이 구동축이 뒤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G80은.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때 그랜저가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차 발표할 때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거는 뭐 1600리터, 뭐 1300리터 정도 되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용량 리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걸 넣었을 때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짐을 넣을 때 뭐 그냥 조그만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부피가 큰 짐들 있을 수 있잖아요. 불규칙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 폭이 넓은 차일수록, 폭이 넓은 트렁크일수록 많은 짐이 들어갑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사용하다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 G80 같은 경우에는 밑에 히든 수납처럼 수납 공간이 좀 따로 있어요. 물론 이게 엄청 큰 공간은 아니지만 밑에 수납 공간이 있고, 그랜저도 보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좀 차이가 나죠. 끝에 안쪽에 있는 이런 마감들이 약간은 G80이 확실히 급을 나눠 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 플라스틱 같은 이런 안가 마감들 있죠. 이런 것들도 확실히 G80이 급을 나눠 놓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사고 났을 때 이제 트렁크 열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차 지금 비상이다, 이런 것들. 반사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네시스와 달리 그랜저는 들어가 있지는 따로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마감들은 둘 다 플래그십 모델답게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안쪽 마감들도 확실히 신경 써서 놨고요. 확실히 또 내 차이점이 있기는 있는 게, 이런 끝에 마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G80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차이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앞 뒤에 웰컴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G80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나와도 뒤쪽에는 웰컴 라이트가 안 나옵니다. 이 뒤쪽 웰컴 라이트 나오려면 GV80 쿠페로 넘어가야 돼요. 자, 2열을 타봐야죠. 아무래도 2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랜저와 G80 2열은 과연 어떻게 넓냐? 일단은 확실히 넓은 거는 그랜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 터널도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뭐 물론 크게 안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랜저가 조금 더 넓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요, G80도 충분히 넓어요. 좀 차이만 말씀드린 거지 애초에 G80은 좁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G80도 굉장히 넓죠. 게다가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울 수는 있어요. 일단은 가죽의 질감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뭐 시그니처 셀렉션 2 넣으면 좋죠. 하지만 이게 또 300만 원, 또 트림도 올라가야 되고 다른 옵션도 선택해야 되고 막 보태 해버리면 차 가격의 앞자리가 그냥 두 단계로 업이 돼버려요.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죽 질감이 좀 아쉽기는 해도 타협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은 좀 까칠까칠하고 손이 좀 닿는 부분들 중에 우레탄으로 들어가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하게 좀 차이를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2열 시트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어서 커튼. 근데 요거는 이제 풀옵션이 옵션 상관없이 다 이제 그 수동으로 되고요. 요것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뒷좌석 커튼을 기본으로 넣어준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옵션이었는데 기본으로 이 선 커튼이 들어가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컨트롤러,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크리스털로 만들어 놨고요. 원래 여기 보면 무선 충전 패드가 또 추가가 되는데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에크로카밀 모노톤, 약간 황토색 컬러인데요. 사실 이 이름도 에밀리아 무슨 뭐 블루 뭐 모노톤 막 이런 거 말고, 우리 정 나온 소리 있잖아요. 황토색, 황토방 컬러, 이런 거 하면 이게 싹싹싹 감길 텐데 계속 조금 아깝네요. 자, 그다음에 2열에 이제 공조기 컨트롤러가 따로 빠집니다. 요거는 B필러 쪽에도 없죠. 그냥 옵션을 최소화한 게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랜저는 어떨까요? 그랜저 가보죠.
자, 재미난 게요. 이 선 커튼 있죠. 이게 그 그랜저는 옵션을 집어넣게 되면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G80은 옵션을 추가해도 전동 커튼이 안 들어간 거에 반해서 그랜저는 이 전동 커튼이 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재질이 스웨이드 재질로 위쪽에 들어갑니다. 풀옵션이기 때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나파 가죽이 들어가서 확실히 부들부들한 느낌은 천연 가죽과 차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한두 끝도 없기는 해요. 근데 열선 시트 들어가지만 이 그랜저는 옵션을 추가해도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갑니다. G80 옵션 선택하면 2열에 통풍 시트 넣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2열에 공조 컨트롤러도 들어가는데 그랜저는 들어가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컵홀더가 안쪽에 숨겨져 있는 것도 옵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옵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또 빠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쪽에 있고, 무선 충전 패드는 또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있죠. 이것도 기능이 좀 한정적이죠. G80 같은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이런 기능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그래도 편리한 거는 G80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이 센터 터널이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죠. 이런 공간들이 좀 넓은 거예요. 레그룸, 헤드룸이 엄청 차이가 나거나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센터 터널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2열의 공간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게다가 이 그랜저는 요 턱 자체가 막 이렇게 막 걸리거나 막 이러진 않거든요. 센터 터널도 많이 낮다 보니까 타고 내릴 때 좀 한결 수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열에 목 쿠션도 또 들어가죠. 이거 G80 또 옵션 추가해야 되는 건데 그랜저도 풀옵션이기 때문에 목 쿠션이 들어가고요.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간이 넓다 해가지고 고급차는 아니에요. IG 그랜저 타보셨던 분들 공감을 할 텐데 공간은 GN7보다 IG 그랜저가 정말 넓었어요. 너무 넓다 했는데 뭔가 타보면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공허하고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트가 얇아요. 시트가 얇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 가벼운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게 IG와 비교했을 때 GN7이 좀 더 두툼해지고 확실히 좀 뭔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를 G80과 비교하면 G80은 더 두툼합니다. 이런 그 고급차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는 거죠. 자, 아무래도 확실히 이런 것만 봐도 좀 급을 나누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도 좀 받지 않나요? 확실히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나는 좀 옵션을 좀 선택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랜저 옵션이 맞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기본기가 좀 좋은 윗등급 차 타고 싶다 그러면 G80 1번 모델 사도 절대 뭐 부족하거나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G80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G80은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때 깡통 모델 때 뭐라 그랬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깡통이냐 아니냐, 옵션을 추가했냐 안 추가했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아예 티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타다 보면은 이 가죽의 질감 있죠. 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부들부들한 느낌이 나파 가죽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조금 가죽의 질감이 좀 떨어져더라도 윗등급을 타겠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G80 사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제네시스 G80에도 이게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시그니처 셀렉션 2 선택하면 나파 가죽이 들어가요. 이 나파 가죽의 등급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랜저와 G80 나파 가죽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등급에도 좀 차이가 있고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이 나파 가죽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알겠지만 이게 지금 옵션이 들어가 있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실 텐데 만졌을 때 차이가 나는 거지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욕심을 비우면은 이 G80 옵션 않는 기본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건 요 블랙 하이그로시. 요거는 그 젊은 분들이 좀 극혐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더러워지니까. 이거 지금만 봐도 좀 손만만 됐는데도 이게 좀 바로 이제 지문이 묻어버려서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무선 충전 패드, OTT 같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옵션으로는 아쉽지 않다. 게다가 열선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를 집어넣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금액을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4륜구동 빼고 파퓰러만 넣는다고 치면 한 6천 초반, 6,200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비싼 금액이긴 하죠. 하지만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 분이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G80을 못 산다? 그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넘어갈 때 조심스러운 게 금액보다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랜저까지는 그냥 그랜저 적당히 그냥 좋은 차 탐내지만 제네시스 넘어가면 주위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수입차 타는 그런 느낌처럼 좀 과하다, 나한테는 아직 제네시스 좀 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네시스 말고 그랜저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좀 경쾌해요. 그랜저는 중후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조금 있는 반면에 G80은 좀 경쾌하면서도 확실히 이런 움직임들, 반응들이 민첩해요. 확실히 주행만 놓고 보면은 그랜저보다 G80이 저는 옵션과 상관없이 좀 더 확실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2열 승차감도 그랜저보다는 G80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카메라 AR 계기판 있잖아요. 요것도 사실 들어가 있고, HDA2 뭐 이런 기능들, 물론 얘가 퀵 컨트롤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현대가 아니기 때문에 퀵 컨트롤 안 넣어주긴 하는데, 카메라를 통한 뭐 기능들, 이거는 확실히 제네시스가 급을 나눠 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좀 아쉬운 게, 이 지금 무선 안드로이드 무선 카플레이가 아직까지도 제네시스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이건 좀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제네시스는 이거를 CCIC라고 부르고 현대는 CCNC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프리미엄 모델부터 업데이트를 해주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차들, 이거는 이제 역사가 좀 증명을 해주는데, 그동안 나왔던 제네시스 차들은 인포가 다 불편했어요. 뭐 DH, BH, 특히 EQ900 조그 셔트, 이거는 너무 좀 불편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나마 이게 G80, G90으로 오면서 좀 편해진 거긴 하거든요. 물론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 제네시스 하는 분들이 약간 연령층이 높은,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파격적인 변화를 주는 것보다 인포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격적으로 바꾸는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명 옵션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그냥 블랙 시트로 이렇게 하잖아요. 컬러 시트들도 선택할 수 없게끔 만드는데, 제네시스 G80은 옵션을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해도 이 브라운 시트처럼 좀 화려한 시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도 사실 저는 놀랍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건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럼 이제 그랜저를 한번 타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그랜저를 한번 타봤습니다. 딱 여러분들도 어때요? 영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뭔가 그랜저가 조금 더 넓어 보이지 않나요? 실제 사용하는 것도 그랜저가 좀 넓어 보이긴 해요. 가장 큰 이유가 이 중간에 있는 기어 박스, 아예 없죠. 기어 노브가 조그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칼럼식 기어로 들어가면서 수납 공간이 생겼고, 이 센터 쪽이 위치가 좀 밑으로 낮아지면서 전방의 시야라든지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손에 걸리지 않아서 더 넓다라고 운전자나 탑승자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시트도 풀옵션이기 때문에 종아리를 받쳐주는 요 레그레스트 시트처럼 튀어나와 있어서 딱 앉아서 운전하면 시트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핸들 이런 가죽들, 그 다음에 손이 닿는 이런 부분들의 가죽도 확실히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다 차이는 있긴 있어요. G80은 센터 암레스트가 양방향으로 열리는데, 그랜저는 그냥 이렇게 위에 하나로만 열리죠. 이 양방향으로 열리는 게 고급차의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G80 이번에 폐리되면서 열선 시트 키면은 이 암레스트에도 열선이 켜져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냉장고도 양쪽으로 양문형으로 열리는 게 고급이고, 하나로 열리면은 좀 약간 아쉬워하잖아요. 그것처럼 실내 암레스트도 살짝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급을 나눠 놓기는 해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약간 G80이 조금 더 크고, 저는 좀 눈에도 잘 들어오는 직관성이 좀 좋다라고 저는 느껴지기도 하고요. 공조기도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긴 하지만, 볼수록 약간 택시 미터기 느낌이 좀 나기는 하네요. 볼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처음에 저 이거 택시 미터기 느낌이 좀 안 나기는 했는데, 이 G80 타고 얘 타니까 왜 이 느낌이. 자, 그리고요, 얘가 지금 1.6 카브라 뭐 출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안 하도록 하고, 왜냐면 이게 출력은 사실 워낙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풍절음이나 노면소음 있죠, 그러니까 정숙성, 요거는 G80이 기본적으로 더 좋습니다. 흡음재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들을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랜저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잖아요. 휠이 크면요, 승차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일반 그랜저 하부는 리터당 18km 이상 가는지만 얘는 16.7까지 떨어진 이유도 이거 휠이 커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주행에 대한 편안함과 부드러움, 조용함은 옵션과 상관없이 G80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실제 차 타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할 거고, 옵션은 확실히 G80보다 옵션을 넣은 그랜저가 더 좋기는 합니다. 이런 걸 따지면은 옵션이면은 그랜저, 내가 그냥 기본적인 주행감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G80을 선택해도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대를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비교 시승은 번갈아 가면서 타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빨리 와요. 확실히 G80을 타보면 옵션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기본기,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하고 이런 것들은 G80이 확실히 좋습니다. 하지만 옵션들을 생각한다면 가죽의 그 내장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옵션을 좀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얘는 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애초에 좀 느낌 자체가 좀 부드럽기는 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G80의 가성비가 정말 좋아졌어요. 4P 브레이크랑 캘리퍼 커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랜저는 대용량이라고는 하지만 1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게다가 캘리퍼 커버도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랜저 풀옵션을 살 바에는 G80 일반 모델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근데 이 제네시스는 또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유지비가 좀 들기는 해요. 부품값도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랜저는 또 그 다음에 옵션을 좀 어느 정도 빼면은 5천 초반까지는 사실 사거든요. G8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다 빼도 5,890이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두 대를 비교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랜저가 나을 것 같다. 아니야, G80이 그래도 기본기가 더 좋지.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보면서 저희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또 다른 비교 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얘 깡통, 얘 프로, 반대로 프로 이런 비교 영상 보고 싶은 거 댓글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돌아보겠습니다.